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알뉴스타를 김성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머니투데이 MT 리포트 한 가지 살펴볼게요. 자, 이제 평생올림픽도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입니다. 여러분, 축제는 끝났다. 이제 실타래를 풀 때라면서 부동산, 강남 부동산 잡는다라고 했는데 강남 집값만 오르고 있고요. 가상통화, 정보부처 간 책임 회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사항. 교육과 최저임금, 이 문재인 정부의 4대 정책 철학 어디로 가나 오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본격적으로 볼게요. 호재 기다리는 코스닥. 외국인들은 땡땡땡 사모았다. 이 땡땡땡을 오늘 집중 분석해 드릴게요. 1월의 급등과 2월 조정기를 거친 증시가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2월 초 조정을 겪었던 코스닥은 중순부터 소폭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기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볼게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가율을 보니 최근에 코스닥의 컨센서스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도 중형주가 17%, 대형주가 13%에 그쳤고 소형주가 38%의 증가율을 집계되고 있는데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이 코스닥이 가장 높았고 코스피 소형, 중형, 대형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땡땡땡 안에 있는 종목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최근에 텍셀레트컴을 가장 많이 11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올해 이 종목은 컨센서스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뒤이어 카페24, 메디톡스, 유니셈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중소형주 실적 개선,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시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힘입어 주가도 지켜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KLX 300 ETF 상장, KLX 300 선물 상장 예정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연초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수급 더 호전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땡땡 이제 중소형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주 하면 우리가 코스피 내에서 시가총액이 이제 뭐 100위 이하의 종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내수주가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네. 의류주를 비롯해서 관련된 이제 내수주들에 포함인데 사실 경기 개선 효과와 소비의 상승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KLX 300에 포함되어 있는 뭐 코스닥의 한 67개 종목, 코스피가 나머지 종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KLX 300 ETF의 운영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대형주에서 실적 부분이 이제 주춤하면서 이러한 유동성 자체가요, 파급 효과로 중형주라든지 소형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네.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포지셔닝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에 바이오주들이 대거 포진이 되면서 IT 부품이라든가 바이오주들의 실적 개선이 소폭 이어진다면은 코스닥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대형주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소폭 위축시켰다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온기가 중소형주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의 실적 어닝 퍼포먼스가 올해 안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중소형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텍셀레트컴이라든가 이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7개월째 그 본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네. 4월, 5월경에 이 CIO 자리가 채워지게 되며 코스닥 투자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연기금, 코스닥의 투자 확대 예열을 마쳤다라는 기사입니다.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확대에 시동을 걸기 위한 예열에 나섰는데 이제 비중을 높인 코스닥 비중을 높인 이런 KLX 300을 더 적용 검토하고 있고요. 성과 검증을 마치면 일부 위탁 유형의 벤치마크 적용을 할 예정인데 주요 연기금의 운용 현황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5거래일 연속 파라다이스가 쭉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중국인의 입국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기에 이 주르륵 주가 내리는 부분, 이 주가 흐름을 볼까요?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10,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 부진 때문인데요. 특히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1월에 중국인 입국자 수는
30만 5,12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나 감소했습니다. 중국인의 입국자 수 감소에 CLSA는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에 대해선 강력 매도 의견과 함께 반토막 목표가의 1만 원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근데 국내 증권사에서는 아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예, 먼저 이런 이 실적 부진이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좀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 외국계 증권사와 조금 대비되는 부분이 일단 3월에 있을 중국 양회 이후에 우리나라의 제재 부분이 좀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2분기 이후에 실적 모멘텀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일단 우리가 파라다이스라든가 GKL에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취약한 부분은 사실 중국인 관광객, VIP 관광객을 더불어서요, 초점을 맞추는 게 쇼핑을 하기 위한 관광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쇼핑을 위한 관광이 아닌. 오늘 반가워요. 그래도 반등이. 그렇죠. 반갑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위한 관광보다는 진짜 우리가 질적으로 관광을 위한 관광으로 네. 만들어져야 되고, 최근에 여의도 같은 경우도 금융 허브로서의 이런 이 개발 이 계획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타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이 좀 더 빠를 텐데, 화장품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인 이 관광객들이 오지 않더라도 최근에 구매 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보따리상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 면세점 매출의 이 면세점 관련주들의 반등을 상반기 예상한다면, 하반기 쪽에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카지노 부분에 좀 더 점수를 하반기 쪽에는 주는 것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포커싱을 좀 더 맞춰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내외 증권사의 시각이 다소 엇갈리고요. 파라다이스는 6거래일 만에, GKL은 8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기자들 경제신문에 읽는다 함께했습니다.